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2회 한국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선사시대의 문제는 주로 유물이나, 왜냐하면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시대는 주로 이제 유물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거든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다음 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제작된 시대의 생활 모습. 이 문제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생활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경 시작이 아닐까. 자, 1번 민화가 유행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전.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전되면서 민화가 유행했죠.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불교가 수용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게 정확하겠네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철이니까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나라는, 자, 기억의 8조의 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나라를 먼저 고조선이죠. 8조의 법. 고조선의 8조의 법. 사람을 죽인다는 즉시 죽인다. 이것은 생명 존중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농경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력이 중요시 됐던 사회였고, 하나를 더 쓴다면 농경사회였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것도 이제 도둑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노비로 삼았다는 것은 주인과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종, 이렇게 나눠지는 사회를 계급사회라고 우리가 불렀죠. 이런 특징을 담고 있는 고조선의 8조의 법, 고조선을 찾으면 되겠죠. 1번,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수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을지문덕이 물리침, 탈수대첩이라고 해가지고요. 북한의 오늘날의 그 청천강에 해당되는 위치. 그래서 아마도 수나라에서 공격해 오던 것을 이제 100만 대군인데 한 30만을 별동대를 먼저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을지문덕이 작전을 잘 세워서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 돌아간 자가 2,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역사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대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살수대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수나라가 중국 왕조에서 가장 짧게 끝나요. 그리고 당나라는 그 이야기를 알았겠죠.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을 합니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성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안시성입니다. 성주는 바로 양만춘 장군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결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고구려하고 중국의 이 두 왕조, 수하고 당의 전쟁,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 7세기고요. 이게 612년이고 안시성은 64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살수대첩입니다. 김효사화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사림이 4차례 화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그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그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가짜 훈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돼서 훈구의 공격으로 또 사림이
피해를 당했던 사건이죠. 자, 신미양요는 요거는 이제 근대 개화기 때로 와서 1871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올라가다가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복수로 미군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제연 장군이 활약을 해서 어디에서 광성보라고 하는 전투에서 막아냅니다. 요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신정변은 이제 고려시대 때인데, 고려시대 때 펜 잡은 사람들이 문신이 되는 거고, 무신은 칼 잡은 사람들인데, 이제 펜 잡은 사람들이 칼 잡은 사람들을 차별을 했어요. 그런 불만들이 누적이 됐을 때, 1170년, 의종 때, 너무 심해졌고, 문신에 차별을 받았던 무신들이 일으켰던 난이죠. 정중부가 중심이 돼서 일으켰고요. 또 최충원 때 가서 무신 집권기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번도 어느 사건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발해는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볼게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예, 요거는 벌써 하나 나왔죠.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요것도 이제 그 선왕 때 불려진 거고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라 때의 진흥왕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이성계가 건국한 후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건 언제예요? 이성계니까 조선이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의 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함,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함. 그때 왕은 이제 그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하면 나오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신돈, 전민 변정도감, 쌍성총관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고려 말에 공민왕이구나. 그리고 이제 공민왕은 주로 왕권 강화와 그 몽골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기억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보죠. 수행평가 계획서 주제. 자, 1. 전식과 제도의 정비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공음전, 군인전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기. 자, 1모듬, 2모듬 다 보면은 이게 지금 토지제도하고 관련된 것이죠. 전식과 제도는 고려시대 때 그 관료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일한 복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음전, 군인전은 일종의 세습되어지는 건데,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그 귀족의 자제들한테,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군인전은 군인도 세습이 됐는데 이거는 군인들에게만 지급이 됐던 토지입니다. 소유권을 줬다기보다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준 거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려의 토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식과 공음전, 군인전 이런 단어 자체는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데, 이 다른 선지를 보면 삼국의 문물 교류라든지 조선의 대외 관계라든지 통일신라의 신분제도라든지 이것과 크게 맞닿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스킬 중에 하나는 박스 안에 개념을 정확히 모를 때는 또 선지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푸는 것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공예품은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예, 고려의 자기하면 도자기죠.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귀족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만들어진 비색의 자기다. 비색은 이게 이제 하늘빛의 색깔을 닮았다. 그래서 비취색, 비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푸른색에 가깝죠. 그래서 청자,
공예품은 청자가 되겠습니다. 활구는 뭐냐면요, 숙종 때 만들어진 고액 화폐예요. 화폐. 근데 이게 모양이 병 모양처럼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만들어진. 자, 거중기는 정약용이 조선 후기 정조 때 계획 도시였던 화성을 건축했을 때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죠. 거중기. 신기전은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만들어졌던 신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도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려의 인물은이라고 했어요. 자, 1158년에서 1210년까지 살으셨고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고 수행 방법으로는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제시했고 선교 일치의 사상 체계를 정립했다. 자,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승려가 두 분 있어요. 의천하고 대각국사 의천하고 또 한 분은 지금 진울이라는 분입니다. 의천은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천태종, 지금도 가끔 보면 천태종이 있어요. 진울은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있고 여기 하나 더 하면 조계종을 창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사라고 하는 것은 좀 깨끗하게 돌아가자. 불교 본연의 그 수행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그 수행을 할 때 정해쌍수 도노점수는 이론적인 공부하고 플러스 실천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닦아야 된다. 이걸 보면 이제 선교 일치의 사상 체계의 정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울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계백 같은 경우는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나당 연합군과 이 계백이 어디에서 오천 결사대가 들어보셨죠? 황산벌 전투에서 싸우게 됐죠. 김유신도 나왔네요. 자, 그리고 김자진은 1920년대에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살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죠. 이때도 이제 살수 대첩처럼 대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살리 대첩을 이끌었던 장군이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9번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조선의 법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했다. 이거 핵심 문장이기도 해요.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고요. 이홀의 병형 공전. 그러니까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육조에서 조선의 육조에서 모든 정책을 총괄했는데 그것에 대한 규율을 정해놓은 법전이 경국대전입니다. 이게 육전이라고 구성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농사직설은 뭐냐면요. 세종 때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풍토와 기후에 맞는. 주로 이제 중국 그 농사책을 보고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후하고 풍토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농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사법을 편찬한 것이 농사직설입니다.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정야경이 조선 후기 정조 때 많이 활약을 했는데 편찬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흠신서 이런 게 있죠. 자, 삼국사기는요. 고려 때 인종이 김부식에게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전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전체가 뭐냐면 왕의 역사, 본기, 그리고 가문의 역사, 세가, 그리고 간략한 연대기, 연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웅에 대한 것들, 열전, 뭐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서 쓴 체를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라 중심이고요. 신라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고려 때 또 쓴 책이 삼국유사가 있어요. 삼국유사는 누가 쓴 거냐면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요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군 신화를 최초로 언급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조의 정책. 자, 조선 후기 정조하면 규장각, 왕을 자문해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한 거죠. 장용영은 왕의 직속 기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원 화성입니다. 계획 도시였고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수원 화성 건설이죠. 대가야 정벌은 진흥왕의 업적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시대 때 세종 계속 나오죠. 농사직설 나왔죠. 훈민정음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신기전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세종하고 관련된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선지에도 등장할 정도면 다음 회차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비안건법 마찬가지로 이건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을 조사해서 양인으로 돌리는 건데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시행이 됐고요. 이걸 시행한 목적은 왕의 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청해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절했다. 청해 군신관계 요구를 조선이 거절했다. 청태종이 침략하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그래서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에 청나라가 침입한 사건은 두 개가 있어요. 정묘호란하고요. 또 하나는 병자호란입니다.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인데 청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정묘호란이 먼저 있었고 병자호란이 나중에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형제관계였어요. 그리고 이건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인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오랑캐에 해당하는 나라였는데 본인들이 임금이고 조선 보고 신하를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청태종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다가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가요. 그래서 40여일을 버티죠. 그래서 항복하자, 싸우자 이렇게 나눠졌다가 결국에는 뭐 식량 떨어지고 지원병도 오지 않고 그래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전도비에 그게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병자호란이고요. 방국령은 뭐냐면 1890년대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일본이 쌀 이걸 많이 뺏어가니까 쌀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쌀 수출하지 말도록. 근데 사전에 1개월 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더 배상을 했죠. 외교 관계에 대한 미숙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을미사변은 1895년에 고종의 왕비가 민비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죠.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경복궁 가장 위쪽에 올라가 보면 건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코루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고 시신도 불태워졌죠. 그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홍경래의 난은 1811년 19세기 초 이때가 이제 개항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고 또 홍경래는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관서 지방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당시 이제 집권 세력들이 세도 정치, 세도 가문들이었는데 매관 매직이라든지 탐관 오리와 같은 백성들이 피폐해지자 이런 몰락 양반들이 중심에 대해서 일으켰던 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조선의 수치 제도는 학생 기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선 영조 때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수치 제도로 1년에 2필을 1필로 줄였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쌀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을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이 전자는 토지를 의미해요. 10분의 1을 냈죠. 특산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것을 공물을 납부한다 해서 공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특산물을 직접 내다가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주들이 쌀을 1결당 12두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몸으로 내는 세금,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역이라고 합니다. 역. 이게 이제
군대 가는 게 있고, 또 조선시대에는 성이나 성곽을 보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영조가 제시한 거는 이 역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역을 균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줄여서 1년에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50%를 감면해 준 거죠. 그 감면해 준 부족분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염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세금을 더 거두입니다. 그래서 취지하고는 다르게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려고 했으나 또 실질적으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했던 법이기도 하죠. 자,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그 조선 건국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이 됐었고 등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한 관리들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직전법으로 세조 때는 직전법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진대법은 뭐냐면 이것은 고구려 때에 재상 을파소가 건의를 해서 빈민들을 돕자는 정신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했던 제도죠. 자, 호패법은 조선시대 때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정답은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변란을 일으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자, 여기 4명이 급진 개화파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개방을 해야 된다. 빨리. 그 사람들 급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 우리나라에 생겼던 날을 축하하는 잔치 때 난을 일으킨 거예요. 3일로 끝나서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대국가 건설의 방향은 좋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지지 세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갑신정변이고요. 1884년에 있었습니다. 자, 묘청의 난은 고려시대 때에 있었던 난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벌 귀족들 중에 서경파하고 개경파가 다퉜는데 이 묘청은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쪽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경파들에게 특히 이제 김부식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죠. 자, 삼별초 항쟁은 고려 말에 몽골이 침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그 육지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신 집권기에 있었던 이 삼별초는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이 강화도에서 어디로? 진도로 한번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항쟁을 끝까지 하고 다 숨을 거두게 되죠. 몽골의 침략에 저항했던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항쟁이 되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 고려 말의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 명나라가 천령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해요. 명을 정벌하라고 보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당시 명나라는 떠오르는 강국이었고 여기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사실 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3만을 이끌고 출발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압록강의 위화도라는 섬까지 갑니다.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명나라하고 전쟁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회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138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4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는 자,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효가 창시했다.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1894년에 전봉준, 손화중 교도들이 농민운동에 참여했다. 자, 몰락양반 최재우 인내천이 키워드인데요. 동학입니다. 동학 자체가 유교, 불교, 도교 이것을 합성해가지고 우리식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당시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이렇게 수용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동쪽의 학문, 그래서 평등을 강조했다. 인간은 곧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인내 천사상. 이 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농민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도교는 이제 현세 구복적이고, 그리고 뭐 자연, 산, 내천 이런 것들 강조하고요. 또 신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유물은 산수문이 벽돌이라든지 또 백제에 있었던 금동대학로 같은 게 도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민족 종교죠. 나철 이런 분들이 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불교는요. 이것은 이제 근대에 발생했던 종교입니다. 1916년이니까 20세기 초네요.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했죠. 자, 다음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죠. 문제 다음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힌트 1.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입니다. 힌트 2. 필요 경비를 마련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 필요 경비를 마련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고가의 화폐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죠. 이거 많이 발생하면. 경복궁 중건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죠. 당백정만 발행한 건 아니고 원납전이라고 하는 지배층에게 원납전, 원하는 돈, 일종의 기부금인데 그 양반들은 원망하면서 냈다고 하죠. 자, 우상국 정복은 신라 지증왕 때 독도하고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증왕 때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서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때 일연입니다. 일연. 독서 삼품과는 신라시대 때 원성왕 때 관리를 뽑는 방식으로 유교 관련된 책을 읽어서 그 상중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는 건데 이제 당시 사회가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였다 보니까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어요.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미출진 기억의 회원들이 벌인 활동으로 옳은 것은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로 교육진흥과 국민계몽을 강조하고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이 단체 회원들이 벌인 활동이에요. 신민회의 활동을 찾아야 되거든요. 신민회는 학교도 세웠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여기 있네요. 태극서관이라는 것도 세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만주의 삼원보 지역입니다. 자, 강동 6주는요. 고려 때의 단판 외교, 서희 장군의 단판 외교로 거란하고의 갈등에서 1차 침입을 막아내게 되죠. 대동여 지도는 조선 후기 때 김정호, 너무나도 유명하죠. 오늘날의 축적하고도 비슷하게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다. 자, 남북기본 합의서는요. 1991년 서로의 남북이 불가침에 대한 부분을 합의한 것입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지만 다시 좀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자, 대한 사람 모두 모이시오. 만민공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98년 땡월 땡땡일 러시아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규탄 토론회와 강연회 했다. 여기는 이제 1898년 만민공동회 이런 게 키워드인데요. 독립협회입니다.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하면 요 협회를 창립한 분 서재필 기억해야 되고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독립신문을 먼저 발간했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독립문을 또 세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거 볼게요. 의열단은
이거 이제 1919년 김원봉이 만든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활약했던 게 경찰서의 폭탄 투척. 이 정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익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우리나라 토지를 뺏어가서 주로 관리했던 회사죠. 여기에도 폭탄 투척. 요거는 나석주. 다 의열 단원들이었어요. 이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북로군 정석군은 1919년에 이제 김자진 장군이 중심이 돼서 만주 지역, 북간도 지역에 세운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세 나라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결정된 사항이 조선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고 해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모여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고 했고, 소련은 이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라고 이제 조건을 좀 달았죠. 그래서 이게 결렬됩니다. 이제 분단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18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민주공화제를 지향했고 연통제 교통국을 조직해서 활동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의 어떤 결과로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삼정 이정청 같은 경우는 1862년이죠. 그러니까 세도정치 끝물이에요. 세도정치의 폐단 중에 하나가 이제 삼정의 문란인데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나라에서 살펴보라고 안핵사를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세웠던 기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했어요. 자, 통리기무아무는 근대적인 개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가 돼서 만들었던 기구입니다. 통리기무아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 운동은 1920년 이고요. 1920년대 후반에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장섰던 신문이 조선일보고 동아일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에서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중일전쟁이 중국과 일본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1937년에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법이 적용된 시기니까요. 굉장히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출제도, 막 밥그릇, 녹그릇, 교회 종 다 떼가서 무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고요. 만적의 난은 이건 이제 고려시대 때 천민이었던 만적이 일종의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일으켰던 난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이제 근대 개화기고요. 1876년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요건 이제 불평등했고 주권 침해적인 요소도 있었죠. 척화합의가 세워졌다. 전국 방방곡곡에 신미양요가 끝나고 서양하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세운 비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대요.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때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던 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을 설명하는 단체는 어려운 독립운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의 주도하에 조직됐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있다. 무장 독립투쟁이 두 개 있어요.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고요.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고 1930년대에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던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인물도 두 분만 기억하세요.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의거는
일본의 천황을 폭살하려고 했던 의거였고요. 근데 폭탄이 터졌는데 천황이 탔던 마차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터졌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윤봉길 의거는 상하이 의거라고도 하죠.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상자를 냈었죠. 자, 일본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리 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기 때의 기구, 1880년에 만들어졌던 기구에서 만든 신식 군대예요. 교정도감은 이건 고려 때의 무신이었던 최충원 때 만들었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조선어 학회는 1931년에 주시경이 중심이 돼서 우리말을 지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전에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또 1940년대에는 한글 학회로 이름이 바뀌죠. 여기에서 주로 했던 것이 각야날, 한글날 제정한 거 하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광복 이후에 완성이 됐지만 우리말 큰 사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결국 우리 정신을 지켜주는 건 우리 말이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그래서 뭐 말모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조선어 학회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일제 역사에 맞선 왜곡에 맞선 신채호 역사학자 신채호의 활동을 조명한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을 연재한다. 그럼 2부에서는 신채호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되겠네요. 1. 동의보감을 편찬한다. 이것은 이제 광해군 때 조선시대죠. 허준. 자, 이모군란을 주도했다. 1882년에 99군대는 좀 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난을 일으켰죠. 99군인들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건 천태종 의천. 이 천자를 좀 같이 기억하시고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승려 진우라고 의천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천태종을 창시했다.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독사실론. 대표적인 책이죠. 민족주의 사학을 알려줄 수 있는. 자, 22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식에 일어난 사건, 유신헌법, 새마을운동, 한일협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바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자, 이때 있었던 걸 찾는 거예요. 서원철폐는 개화기 때 흥선대원군 때고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은 이거는 이제 그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정부가 없었죠. 이때는. 자, 베트남 파병 이게 정답이네요. 박정희 정부 때고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정조 때 재상 체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폐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민족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만식 등이 평양에 시작한 운동이다.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구호를 외쳤다. 그러니까 우리 거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는 운동이 되겠죠. 형평운동은 1927년에 백정이 도살업자, 도축업자였는데 가축들을 다루는 신분이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민이 갑오개혁 때 신분 철폐가 됐는데 여전히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의식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진주에서 이 백정들이 다 사람이 동등하지 않냐.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진주에서 형평운동을 일으켰죠.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 고려 때 묘청이 중심이 돼서 정지상 등과 함께 일으켰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은요. 이것은 언제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17번에 4번에 미소공동위가 결렬돼서 나눠질 것 같으니까 좌우에 온건자패, 온건우파의 세력들이 김규시, 온건우파에 그리고 좌파에는 여운형 이런 분들이 함께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일으켰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하죠. 1946년에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진행됐던. 그래서 뭐 7원칙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좌우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했고 여운형도 나중에는 암살당하죠.
그래서 자화합작 운동은 실패가 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유엔에 넘기게 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에 맞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 시민 걸기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당시의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980년 5월 바로 신군부에 맞선 것은 광주 시민,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민군이 되겠죠. 신군부하고 시민군의 대립은 광주 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는 1860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때의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프랑스 신부들도 같이 숨을 거두는 바람에 이것을 자국의 신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 병인 양요가 되겠죠. 강화도의 프랑스 부대가 온 거죠. YH 무역 사건은 197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여기 이제 여자들이 중심이 된 여공들이 일한 회사였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과잉 진압으로 추락해서 죽죠. 이 사건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그 유신 시대를 끝내게 되는 사건으로 유신 정권을 끝내게 되는 사건으로서 어떤 그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조신원 운동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동학의 일대 교주를 교조라고 하는데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자라는 운동이 동학 교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교조신원 운동은 1892년에 삼례 집회라는 곳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00년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됐고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의 건설, 남북교류에 합의했다. 자, 2000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산가족 방문, 개성공단 건설, 그리고 경의선 복구 대표적인 합의사항이었고요. 금강산 육로 관광 이런 부분도 이 내용입니다. 홍범 14조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있었던 개혁의 내용이고요.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고종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선과 청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육지하고 바다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무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모군란이 있었잖아요. 이모군란을 진압하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도와줘요.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제관계에서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내지 무역을 가능하게 열어주게 됩니다. 항구 일대에서만 무역을 했는데 이때 서울까지 들어와서 내지 무역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무역의 약속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